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기자님, 이재명 지사가 다 시킨 거다. 이렇게 어제 김만배 네. 씨가 말했어요. 재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그 조선일보에서 제목이 이게 떴더라고요. 이재명이 시킨 거다라고. 매일경제도 그렇게 떴더만요. 네, 그래서 네. 기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사실 뭐 그 내용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 했던 내용과 달라진 게 없었던 내용인데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 7개, 그러니까는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예. 구조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7개 조항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임이 이루어졌는데 1,176억인가요? 예. 그 돈 상당을 원래 성남시가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오게 했다. 이게 바로 배임인데 이게 그 7가지 독소 조항 때문이다. 예. 라고 이제 검찰이 말을 하니까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그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거다. 이렇게 네.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지사가 뭐 개인적으로 지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시 성남시의 네. 뭐 지침이었다. 뭐 이런 거라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김 씨의 변호인 측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사는 이제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 사업자인 본인들은 그러니까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온 것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서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 접견 갔었잖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이제 혼자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던데 일단 김만배 씨가 있고 남욱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규 본부장이 있고 정영학 회계사가 있어요.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된 정민영 변호사가 있어요. 성남 도계공에서 같이 일했던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이성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문 변호사는 저랑 친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성문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가 사실은 김만배 씨하고 척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녹취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단이 김만배 씨가 너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다 가지려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근데 남욱 본인은 이제 이미 다 주고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본인까지 거기 껴 들어가 있었더라. 처음에 자기가 관여했을 때는 그 상태가 아니었고 이렇게 그 성남시에서 얘기했던 뭐 독소조항 이런 거는 자기네는 본인들 민간인 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예. 시스템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매우 화가 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는 불이익을 주고 자기네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구조는 전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요점은 김만배 씨랑 유동규 씨가 한 라인이고 이성문 변호사하고 이 정영학 회계사가 한 라인이고 자기가 좀 바깥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니, 나머지 따로 제가 말한 거 말고.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지 뭐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익 환수 조항으로 봐야 된다. 제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게끔 만들어놓은 구조 플러스 추가로 이익이 나오게 생긴 그 구조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생긴 이익까지도 전부 다 공공기관인 뭐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가져간다. 이거는 좀 네.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까지 한다면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제 이게 바로 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못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네. 식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검찰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검찰이 만들어내는 이런 프레임이나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안 주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이 정영화 회계사가 준 녹취록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녹취록 원본 파일을 안 주잖아요. 법원이 주라 그러는데도.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녹취 파일에 이 정영화 회계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만들어서 편집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법원이나 뭐 이 상대방 피고인들에게 주는 그 내용 말고요. 제3자의 진술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그 제3자의 진술이 들어있는 것이 어쩌면 좀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이걸 내보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법원이 어쨌든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배임인지 아닌지가. 자, 그것과 별개로 제가 보기엔 김만배 씨는 암흑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뭔가 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배임 부분하고 이 회사 돈 횡령한 부분은 별개를 따져가지고 죄는 죄대로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래서 기소되지 않고 혼자만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열심히 검찰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이성문 변호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야, 요즘 갑자기 때 아닌 멸치와 콩나물, 멸치와 이 콩자반 인기가 많은데 어때요? 멸치 좋아하십니까? 멸치 좋아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왜 멸콩 논란에 끼어들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 시작된 이 부분에 대해서 끼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공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후보가 이념적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의사의 표현을 자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왜 처음에 멸콩 논란을 시작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일배놀이 아닙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이제 모 유통업체 대표가 철없는 멸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따라서 일배놀이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일배놀이 시작한 것도 처음에 웃기는데 그거를 왜 윤석열 후보랑 그 이후에 뭐 나경원 네, 맞습니다. 전 원내대표나 뭐 최재형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쭈르르 따라고 김진태 전 의원도 따라하고 왜 따라하냐는 거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용진 부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니네가 이 멸콩 혹은 이 북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팅 하는 이 사업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아느냐?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뭐 자기만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참 특이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안 되죠. 근데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본인하고 좀 껄끄러우니까 정용진 부회장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아니래요? 예,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의 집인 아크로비스타에서 가까운 대형 마트들이 많았는데 굳이 이제 멀리 떨어진 이마트까지 찾아간 거는 멸공 논란에 이렇게 탑승하기 위해서 그랬던 아니, 원래 그리고 그 집에서 가까운데 양재 이마트예요. 네. 이수 이마트는 난 간다고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이수 이마트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까운 데는 킴스클럽, 느코와 뭐 아니면 코스트코 이런 데 가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좋고 중요한 거는 육수 내려고 멸치 썼다 이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그 잔멸치로 무슨 육수를 내요. 자, 어쨌든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중국이 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중국 싫어하고 이런 말 함부로 하시더니만 어제 신세계 그래서 주가 8%인가 7%인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신세계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멸콩놀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멸콩놀이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이라고 하면 혹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좀 진중하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50년대 지금 무슨 뭐 방공 논리 가지고서 대통령 되겠다고 누구 쫓아다니면서 장난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후보야 뭐 정치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경원 후보님 왜 그래요? 그렇게 정치 많이 하신 분이. 옳지 않아요. 그러지 마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죠. 윤석열 후보가 장병들 월급, 병사 월급이죠. 2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럼 부사관 장교는 얼마 주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200만 원 주는 거 또 남의 거 이렇게 뺏겨서 하다가 이렇게 또 창피를 당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후보랑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병사 월급을 지금 당장 200만 원을 올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국민의힘이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뒤집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게 폐지보다는 현 시대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사 월급 같은 경우에 예산 지출을 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냥 한 줄로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2022년에 준다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을 해야지 남의 걸 그냥 베끼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뭐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좋은데 본인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노영의 뉴스 인사에 대해서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하셨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